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연입니다. 독일 프로축구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 선수, 이적 이후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해 팀을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선발로 나선 지동원 선수, 결승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습니다. 골대 앞에서 온몸으로 수비수를 막아섰던 지동원 선수의 활약,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지동원이 선발 출전한 아우크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동원은 전반 14분 문전에서 슛을 시도했지만 골문을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후반 4분 알틴톱이 빠르게 쇄도한 후의 패스를 지동원이 넘어지면서 지켜냈고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문전 앞에 있던 보바딜라의 침착한 골이었습니다. 알틴톱의 진격의 드리블 후 밀집 수비에서도 공을 지켜낸 지동원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후반 19분 아우바메양의 단독 돌파를 반칙으로 저지해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아우크스부르크는 수적 열세에 놓이기도 했지만 선제골을 잘 지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동원은 후반 21분 교체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샬케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 16분 뮌헨의 보아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방의 복부를 가격해 퇴장을 당합니다. 샬케는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골키퍼 노이어의 선방에 걸리며 절호의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후반 22분 로번이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자신의 팀인 뮌헨에게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실점을 내준 샬케는 페베데스가 헤딩 동점골로 승부의 추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리그 1위 자리를, 샬케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맨유가 재경기 끝에 4부 리그 캠브리지를 따돌렸습니다. 맨유는 시작하자마자 골대를 맞는 등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전반 25분 디마리아의 크로스를 펠라이니가 머리로 떨어뜨려줬고 마타가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맨유의 선취 골이었습니다. 전반 32분 판페르시의 크로스에 로후가 머리를 갖다 대며 맨유는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맨유의 공격 주도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 28분 맨유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에레라의 도움에 윌슨의 골이었습니다. 이로써 맨유는 지난 0대0 무승부에 대한 서력과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도 재경기 끝에 볼턴을 제압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리버풀의 스털링이 골대를 맞춰 아쉬워합니다. 리버풀은 후반 13분 위기를 맞이합니다. 스크리텔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준 것입니다. 키크로 나선 구두 연센이 침착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볼턴이 한 골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20분 볼턴의 단순히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항의를 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리버풀의 골 행진은 후반 41분부터 시작됩니다. 스털링이 엠렌찬의 도움으로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쿠티뉴의 골까지 성공하면서 리버풀은 극적인 2대1 역전승으로 FA컵 16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5골이나 나오는 난타전 끝에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을 꺾었습니다. 선제골은 비아레알의 몫이었습니다. 전반 30분 체리셰프가 선제골을 신고합니다. 전반 막판 네이마르가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6분 비아레알의 비에투가 다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2분 후 바르셀로나의 하피냐가 재동점골을 터뜨립니다. 마무리는 메시의 발끝이었습니다. 후반 10분 메시의 슈팅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경기는 3대2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호주에서 돌아왔죠? 허재원 기자와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네,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 호주에게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경기여서 그런지 준우승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기자분의 좀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성적이나 경기력을 떠나서 대표팀의 분위기를 제가 옆에서 직접 네. 느꼈던 분위기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때보다 대표팀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 이 점을 가장 칭찬해주고 싶어요. 맏형 차두리 선수한테 국가대표 은퇴 선물로 우승컵을 선물하겠다. 이런 선수들의 똘똘 뭉친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 네. 중간에 부상으로 대회를 접은 구자철 선수나 이청용 선수의 유니폼을 라커룸에 끝까지 걸어놓고 두 선수에게도 우승컵을 선사하자. 뭐 이런 마음가짐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예, 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회 중간에 다친 선수가 굉장히 많았던 대회인 것 같아요. 앞서 말해주신 주자철과 이청용 선수도 있지만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이 몸이 안 좋았고 몸살기, 감기 기운이 굉장히 많았던 대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체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히링크가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슈틸리케 감독, 준우승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또 명언을 했는데 사실 옆에서 계속 취재를 하셨잖아요. 허 기자가 본 슈틸리케 감독 어떤가요? 슈틸리케 감독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네. 독일 사람답게 굉장히 정확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선수들 입에서 나오는 슈틸리케 감독의 얘기는 굉장히 옆집 아저씨 같고 친아빠처럼 따뜻한 면이 많은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 기자회견, 준우승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 마지막 질문이 호주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나요? 한 달이 넘게 호주에 있었는데 캥거루를 한 번도 못 본 게 아쉽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좀 유머 감각도 굉장히 넘치는 감독입니다. 네, 위트가 있군요. 네. 김한 기자도 슈틸리케를 생각하는 김한 기자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호주에서 보지 못하고 이제 매체를 통해서 지켜봤는데 네. 일단 이 언론을 좀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멘트 하나하나가 선수들을 향한 좀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로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향후에도 좀 이 소위 말해서 밀당이라고 그러죠. 선수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굉장히 잘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틸리케호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고요. 55년 만에 한은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준 한국 축구 고마웠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쁘다 호날두 오셨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징계에서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내일 대결을 펼쳐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가 징계에서 돌아오자마자 다른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가 될 경기인데요. 일단 목요일 경기에서 세비야를 2대1로 잡으면서 호날두 없이 치른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불안 요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세비야전에서 수비수 라모스가 근육 부상으로 교체 아웃돼 출전이 어렵고요. 게다가 하메스 로드리게스까지 다쳐가지고 2달간 네. 아웃이 됐습니다. 마르셀로도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호날두가 돌아오고 3명의 주전 선수가 나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호날두가 정상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도와주는 선수가 이처럼 좋지 않으면 레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최근 대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최근 성적이 좀 들쭉날쭉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8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차례, 바르셀로나를 3차례 만났습니다. 참 이렇게 대진이 만들어지기도 힘든 상황인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1승 1무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리그가 아니라 구강컵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데요. 리그와 구강컵은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도 승리할 것이라고는 좀 장담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만주키치와 그리즈만 이런 공격수들이 이끄는 공격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서서히 지칠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강팀만 연달아 만나면서 분위기 자체가 조금 버거워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력이 크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레알을 이기기도 했기 때문인데 압도하진 못하더라도 비슷한 경기를 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는 무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함께 하시죠.
네, 이쯤 되면 무승부의 승부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완 해설가와 김한 기자가 공 3개를 두면서 무승부로 뜻을 같이 해주셨고요. 김재영 기자, 호날두가 복귀했지만 레알 잡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열흘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비아레알이 오는 목요일 구강컵에서 또 한 번 맞붙습니다. 3세판 전체 의견은 어땠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3세판의 영원한 대세팀이죠.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공개수를 차지하면 몰표가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공 5개로 MSN 라인이면 빠! 끝이라고 해주셨고요. 김동완 해설가 리그 10경기 무패 기록을 앞세워서 김한 기자는 10일 전의 경기를 빗대어서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네, 북런던의 더비죠. 토트넘과 아스널 오늘 밤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그 5위 아스널이 최근 성적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아르센 벵거 감독의 어떤 유소년 보는 눈과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아스널에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 스토크시티, 웨스트햄 등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을 연달아 꺾으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부상 선수는 있지만 핵심 멤버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외질과 월콧이 화려하게 복귀를 하면서 경기마다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월콧은 거의 1년여 만에 돌아오면서 여전히 빠른 스피드와 센스 있는 드리블로 아스널의 측면 공격에 힘을 불어넣는 중입니다. 웰백, 산체스, 드뷔시가 부상으로 좀 출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쿼드를 보면 여전히 강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또 35살인 로시츠키까지 전성기와 버금가는 기량을 보여주면서 벵거 감독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 공백은 벵거의 탁월한 어린 선수 발굴 능력이 메워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드뷔시의 공백은 벨레린이라는 1995년생 신성으로 잊혀졌습니다. 지난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이자 팀의 5번째 골을 터뜨리며 5대0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활력 넘치는 수비로 아스널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스쿼드는 좋습니다만 경기력과 성적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공격 쪽에서 해리케인이라는 엄청난 신인을 발굴하면서 일단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요. 수비 쪽에서 종종 큰 실수가 나오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불과 파시오 등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골키퍼 로리스가 참 고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케인과 함께 에릭센의 활약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13년 3월,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아스널을 꺾은 뒤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후 1무 3패로 아스널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스널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두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대결입니다. 3세판의 의견으로 미리 함께 하시죠. 네, 3명의 전문가가 손에 손을 잡고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김재형 기자, 김동완 해설가, 웰백의 합체로 아스널이 완전체가 되어간다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김한 기자는 벵거 감독이 웃는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에 앞장섰던 손흥민 선수, 소속팀 레버쿠젠에 복귀를 해서 내일 베르더 브레멘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3명의 전문가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레버쿠젠이 유리할 거라는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김재형 기자, A매치 이후 득점포는 손흥민 공식이라면서요. 또 김한 기자, 손흥민과 함께 돌아온 승리라는 말로 모두 레버쿠젠을 응원했고요. 김동완 해설가, 브레멘이 리그 3연승을 거뒀다. 무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 베르더 브레멘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시즌 최다인 12호 골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지난 목요일이죠. 출국해서 팀 훈련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 전체적인 컨디션은 올라왔지만 개인적인 피로도 때문에 선발 출전보다는 아무래도 교체 출전이 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팀 분위기는 역시 좋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득점까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요. 아시안컵 현장에서 솔직히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셨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경기력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었죠. 근데 3골이 전부 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승부를 가른 그런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올해 나이로 우리 나이로 24살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다. 월드 클래스 공격수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분데스리가에서도 뭐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 응원하겠고요. 계속해서 농구 3세판 이어집니다. 네, 오늘 오후 남자 프로농구 2경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요. 매경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중위권의 두 팀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전자랜드랑 인삼공사인데요. 먼저 전자랜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수요일 경기에서 정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경기 내내 KCC에 끌려가다가 경기 종료 2초를 남기고 믿기 힘든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외국인 주장이죠. 포웰 선수가 4쿼터에만 18점을 퍼부었고요. KCC의 마지막 공격을 멋지게 블록슛으로 막아냈고 역전 결승골까지 어시스트하는 등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최근 부진에 빠졌던 전자랜드로서는 한순간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부상으로 은퇴까지 결심했던 센터 주태수 선수가 투혼을 불태우고 있고 나머지 국내 선수들의 호흡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6강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인삼공사는 시즌 후반 총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부상 중이던 오세근과 양희종 선수가 돌아왔고 슈터 이정현 선수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외국인 선수 테일러까지 복귀하면서 시즌 개막전 구상했던 베스트 멤버가 모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오세근, 양희종, 박찬희, 이정현 이 선수들이 인삼공사의 우승 멤버들이죠. 이제 고스란히 다 모였고요. 김태술만 여기서 빠져있지만 KCC에서 이적한 강병현과 신인 김기훈 선수가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6위권과의 승차를 좁히기 위해서 매경기 결승전처럼 치러야 하는 인삼공사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전했던 인삼공사가 마침내 정상 전력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승까지 일궈냈던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보여지고 인삼공사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인삼공사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완전체가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최영석 기자는 오세근의 힘이라는 짧고 굵은 한 줄 평으로 각각 인삼공사가 유리한 경기가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이원만 기자, 완벽 부활한 포엘이 말합니다. 형만 믿어 라는 말로 전자랜드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역시 6강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오리온스와 KT가 만납니다. 오랜 라이벌 관계인 두 팀 감독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네, 추일승 감독하고 전창진 감독이 오랜 좀 앙숙입니다. 네. 라이벌인데요. 먼저 오리온스를 보면 오리온스가 이런 처지에 처할이라고 예상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개막 이후에 8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선두로 나설 때만 해도 올 시즌에 오리온스가 우승까지 노릴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내다봤죠. 하지만 이후에 추락을 거듭했고 어느덧 6강 진출을 걱정해야 되는 신세까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8연승을 한 팀이 6강 플레이오프에 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지 불안합니다. 외국인 선수 길레너터와 라이온스의 조합이 아직도 좀 부자연스럽고요. 신인 이승현 선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추일승 감독의 고민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KT의 한숨은 더 깊습니다. 갑자기 단장이 교체되는 파문 속에서 전창진 감독까지 과로로 입원까지 했죠. KT는 주중 모비스전을 감독 없이 치러야 했는데요. 분명히 팀 분위기의 균열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단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전태풍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거는 슈터 조성민 선수밖에 없는데 다른 선수들의 분발 없이는 조성민의 활약도 그다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높이의 열쇠를 외곽 공격으로 메워야 하는 KT의 특성상 속공과 외곽 슛이 봉쇄되면 경기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팀 모두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도 아프고 주전 가드도 아픈 KT보다는 오리온스의 전력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오리온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추락한 오리온스냐, 아픈 KT냐,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역시나 KT 전창진 감독을 걱정하는 한줄평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재원, 이원만 기자, 쓰러진 감독의 부상으로 아픈 전태풍이라는 말로 오리온스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오히려 정신무장한 KT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아시안컵 우승에 팬심을 모두 동원했었는데 결과는 아쉽습니다. 김환 기자만 전후반 무승부를 맞춰줬고요. 리버풀의 승리는 김재형, 김환 기자만 적중했습니다. 저조한 성적 중 최고는 김동환 해설가인데요. 4경기 모두 다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다음은 농구 예상 결과입니다. 지난주 승리팀은 SK와 LG였고요. 3세판 위너는 허재원, 이원만 기자입니다. 작두 허재원 기자는 현재 5주째 모든 예상 경기를 맞춰주고 있네요. 이번 주 농구 3세판은 좋은 의미에서 도찐, 개찐입니다. 네, 이제는 문어 허재원 기자입니다. 별명이 많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글쎄 뭐 겸손하게 말씀드리자면 농구가 훨씬 쉽습니다. 일단 무승부가 없고 팀들 사이에 전력차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상위권 팀한테 승리에 거는 게 가장 안전한 예상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겸손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환 기자는요, 축구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네, 일단 저도 1대1 무승부, 90분에 1대1 무승부에 걸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손흥민 네.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맞췄구나 했는데 마치고도 약간 찝찝한 이유는 뭐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예측 공략을 내세워서 김환 기자가요, 공략 실천을 해주셨습니다. 커피 정말 잘 마셨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제가 커피를 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는 허재원 기자가 대신 돈을 내줬습니다. 사실 제가 쏜 게 아니라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그럼 같아요.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나오고 마친다면 네. 제가 이번에 정말로 커피를 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들으셨습니다. 네, 그라운드박 기자들의 한 줄 평 싸움 치열합니다.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혈기왕성한 때여서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22세 이하 대표팀 간 국제대회였죠. 킹스컵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 우리 선수들에게 일명 폭력 축구를 행사했는데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 같았죠. 네. 공중 날라차기도 나왔고 뭐 복싱에서나 볼 수 있는 펀치까지 나왔습니다. 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행위였는데 일단 대한축구협회가 항의 서한을 보냈고 우즈베키스탄 축구협회가 사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킹스컵 조직위원회는 폭력 축구를 한 선수에게 남은 대회 잔여 경기 2경기 출전 정지를 했고요. 그리고 우즈벡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주먹을 휘두른 선수가 뒤늦게 이제 우리 팀 숙소로 찾아와서 사과를 했는데 조금 그래도 이런 선수들 평소 인성 교육부터 좀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한 기자도 혹시 할 말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그게 이제 폭력을 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경기 운영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해당 선수에 대한 약간의 인성 문제 또는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사실 의심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우즈벡 내부에서 좀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샴슈티노프의 폭력 축구에 대응하지 않았던 심상민 선수, 단번에 보살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신보살 심상민 선수,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한 선수 이상으로 귀국하시면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24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